안녕하세요. 한동아의 시기보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쌍화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오해와 함께 다양한 궁금증을 문헌적 근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쌍화탕이 어떤 처방인지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쌍화탕은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중국 송나라 때 저술된 태평, 해민, 화주국방이란 한의사에 처음 나옵니다. 보통 줄여서 화주국방이라고도 합니다. 동의보감이 1691년에 저술이 되었고 화주국방은 1107년에 편찬된 것이기 때문에 동의보감이 저술되기 580여 년 전에 창방된 것으로 역사가 무척 오래되었습니다. 첫 번째, 원래 쌍화탕은 가루를 끓여서 먹었습니다. 화주국방을 보면 쌍화탕은 백작, 당기, 황기, 청궁, 숙지황, 감초, 6개로 이루어진 처방으로 이것을 미리 가루로 만들어 놓았다가 한 번에 적당량을 물에 넣고 생강과 대추를 넣어 달여서 먹게 한 처방입니다. 그래서 일부 서적에서는 간혹 쌍화산이란 이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화주국방에는 많은 양을 가루내에 놓았다가 일정량씩을 끓여 먹게 한 것인데요. 이후 서적에는 한 첩씩 용량으로 줄여서 가루내지 않고 바로 끓여 먹게 만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유행을 해서 쌍화차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의보감 원방으로 쌍화탕은 백작약 10g, 숙지향, 황기, 당기, 청궁 각 4g, 계피, 감초 각 3g, 생강 3쪽, 대추 2개로 이것을 물 1리터에 넣고 약한 불로 약 1시간 정도 달여서 3분의 1 정도로 졸여서 마십니다. 보통 하루 2첩이 적정 분량인데요. 위의 용량을 2배씩 해서 하루분을 물 2리터에 한꺼번에 달여서 절반 정도로 졸인 후에 2-3번 나눠 마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쌍화탕은 기혈과 심신을 동시에 보합니다. 쌍화탕의 쌍화는 기와 혈을 모두 화평하게 하는 처방이라는 의미로 정신적, 육체적인 과로로 인해서 나타나는 만성적인 피로와 병후 체력을 회복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많은 한의사에 보면 박로 후 과로를 하거나 과로 후 박로를 해서 나타나는 피로를 해소하는 데 쓰인다고 했습니다. 한의학에서 만성 피로를 허로라고 하는데 허로에는 일을 너무 많이 한 노곤상과 성관계를 너무 많이 해서 나타나는 박로상,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생긴 심상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쌍화탕은 이 세 가지 허로에 모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쌍화탕이 처음 기록된 화주국방을 보면 쌍화탕이 도움이 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남자와 부인의 오로, 육국, 칠상과 심신이 모두 허한 것, 정열과 기가 적어져서 허로하게 된 것을 치료한다. 모든 뼈마디가 마르고 초췌하며 팔다리가 나른하고 하열이 왕래하고 기침하며 목이 건조하고 움직이면 숨이 차고 기가 딸리며 안색이 위양하고 조금이라도 사기에 저촉되는 바가 있으면 쉽게 다른 병이 되는 것을 치료한다. 혹 내행에 상하면 숙식이 소화되지 않고 비장이 아프고 복통이 있으며 설사하고 구토하는 것, 혹 열에 상하면 머리가 돌면서 눈이 아찔하고 가래가 생기면서 기가 촉박해지고 오심번열이 생기는 것, 혹 굶주리거나 배불리 먹고 움직이고 기쁘거나 노하거나 놀라거나 공포가 있어서 병이 따라 이르게 된 것을 치료한다. 혹 속이 헛하면서 가스가 차고 음식 생각이 없거나 혹 음식을 많이 먹어도 살집이 만들어지지 않고 가슴이 번민하면 식은땀이 나고 일체의 허로에 감히 건조한 약이 맞지 않아 복용하지 못하는 자는 함께 마땅히 복용한다. 평소에 항상 복용하면 중기를 조절하고 기를 기르며 혈을 보충하고 정신을 기르며 위를 편하게 하면서 음식을 먹게 하고 허선을 보한다 라고 했습니다. 쌍화탕은 자연치유력, 항병력을 높이며 허로로 인한 매우 다양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만든 처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이 간추려져서 동의보감에는 마음과 몸이 모두 피로하고 기혈이 모두 상하거나 방사 후 과로를 하거나 혹은 과로 후 방사를 하거나 큰 병을 앓은 후 허로가 되거나 기가 허하여 자한이 있는 증상을 치료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소 기운이 없을 때 나는 식은땀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 쌍화탕은 감기약이 아닙니다. 간혹 보면 쌍화탕을 감기약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방송 광고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모 제약회사에서 장비야 쌍금탕 받아라 등의 광고 때문입니다.
쌍금탕은 쌍화탕에 불황금 전기산이란 처방을 합방한 것입니다. 쌍화탕에 감기약으로 자주 처방되는 폐독산을 합방한 것을 쌍패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쌍금탕이나 쌍패탕은 원래 의서에 있는 처방명이 아니라 근현대에 이르러 한의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감기에 걸리면 목이 아프고 열이 나는데요. 특히 고열 감기에 쌍화탕을 함부로 복용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인후통과 발열이 심한데 쌍화탕을 마시면 염증이 심해지고 열이 더 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쌍화탕은 면역 반응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급성 염증 반응을 심화시키고 열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쌍화탕은 냉감이 있는 만성적인 염증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쌍화탕이 감기에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오한기가 있으면서 으슬거리는 감기 초기에는 무난합니다. 조선시대 일기집인 하제일기에는 내가 한기가 들어 종일 베개에 엎드려 있었다. 밤에 쌍화탕 한 첩을 복용하였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저자는 도자기를 만드는 공인으로 의원이 아니라 일반인인데요. 이때 한기가 들어 쌍화탕을 마셨다는 것은 적절한 가정요법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쌍화탕은 감기를 낫고 난 이후에 체력을 회복하는 데 좋습니다. 의외에는 감기에 자주 걸려서 필요하여 몸이 축나고 음이 쇠약해진 증상과 피곤한 증상 등에는 쌍화탕을 많이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쌍화탕은 일부 체질에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간혹 쌍화탕을 복용하면 설사를 해서 자신은 쌍화탕을 마시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드링크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분도 있고 드링크제까지 설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쌍화탕을 진하게 달여서 마실수록 설사가 심해진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숙지황과 작약 때문입니다. 우선 숙지황이란 약재가 맞지 않은 소음인 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음인은 숙지황을 소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약재의 효능과 무관하게 숙지황이 포함된 자체로 소화불량, 설사가 유발됩니다. 또한 작약도 속이 허한 경우에는 설사를 유발하게 돼서 작약을 볶아서 작약초로 불에 볶아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쌍화탕은 원래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화재국방에서도 냉에 상하면 숙식이 소화되지 않고 비장이 아프고 복통이 있으며 설사를 하고 구토를 하는 것을 치료한다. 중기를 조절한다. 위를 편하게 하면서 음식을 먹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쌍화탕의 원래 의도는 위장에도 도움이 되도록 입방한 것입니다. 이후 의가들이 쌍화탕의 방위를 해석해 놓았는데요. 동의보감에는 쌍화탕은 건중탕과 사물탕을 합하여 처방을 만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중탕은 황기건중탕인데 황기건중탕은 위장병을 치료하는 처방인 소건중탕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경학전사에서는 황기건중탕은 재반허증과 몸이 파리하고 수척한 백병을 치료한다 라고 했습니다. 황기건중탕은 황기, 백작, 계지, 감초, 생강, 대추로 이루어진 처방으로 이것을 달여서 여기에 교의를 넣어서 복용하는 처방입니다. 여기서 계지가 쌍화탕에서는 계피로 바뀐 것으로 쌍화탕은 냉증을 치료하는 효과를 높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탕은 숙지황, 당귀, 청궁, 작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기건중탕과 사물탕을 합방해서 교의를 뺀 것이 바로 쌍화탕이 되는 것이죠. 교의는 이당이나 흑당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조청이나 물엿을 의미합니다. 한자어로 약간 단단하게 말린 엿은 당, 엿을 잡아당겨 늘리면 흰색을 띠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흰엿을 당이라고 합니다. 쌍화탕의 구성 처방인 황기건중탕에 원래 조청이나 물엿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역시 쌍화탕에 조청이나 물엿 혹은 갱엿을 넣어 녹여 먹어도 아주 좋은 궁합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쌍화탕은 뼈뼈 마른 사람을 살찌게 합니다. 쌍화탕의 의외의 효과로 마른 체질의 경우 살집을 잘 만들어줍니다. 화재국방에는 음식을 많이 먹어도 살집이 만들어지지 않고 가슴이 번민하면서 식은땀이 나고 일체허손을 치료한다 라고 했고 의원거강에는 여인이 수척하고 마르는 경우를 치료한다라고 했습니다. 쌍화탕은 위장을 건강하게 해주면서 먹는 음식이 살로 가게 합니다. 잘 먹어도 살이 빠지는 체질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화재국방에서 보면 조환약을 복용하지 못한 사람에게 좋다고 했는데요. 몸의 기운이 메마르고 건조한 사람은 쌍화탕을 복용하라는 말로 이때 쌍화탕은 보혈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쌍화탕은 근육통이나 쥐가 나는 데도 좋습니다. 쌍화탕은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만성적인 근육통에도 좋습니다. 쌍화탕에 들어가는 균약인 작약은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크고 경련성 복통이나 밤사이에 쥐가 자주 나는 경우에도 좋습니다. 보통 보면 사이클, 등산, 축구 등을 하는 운동 인구들도 많고 헬스장에서 근육 운동에 진심인 분들이 많은데요. 갑작스럽게 심한 운동을 하면 젖산이 쌓여서 근육통이 유발됩니다.
이때 쌍화탕은 사물탕으로 보혈을 하면서 환기와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순환시켜주고 특히 군약인 백작은 근육과 조직의 긴장감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노폐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근육통을 빠르게 사라지게 합니다. 여섯 번째, 쌍화탕은 돼지고기와 궁합이 좋습니다. 주위에 보면 돼지 족발을 삶을 때 쌍화탕 한 병을 넣는 것이 비법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색을 내기 위함도 있고 잡내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효능적으로 보면 쌍화탕은 보혈하기 때문에 돼지고기의 보험 작용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쌍화탕은 보혈작용이 있으면서도 기운이 따뜻하기 때문에 냉성의 돼지고기와의 궁합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돼지 족발을 삶을 때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수육을 삶을 때, 돼지고기찜, 돼지 등뼈탕에도 넣어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 쌍화탕은 간 기능을 개선합니다. 쌍화탕에는 사물탕이 들어있어 기본적으로 간, 허를 보호합니다. 동의보감에는 허로로 간이 손상되어 얼굴에 혈색이 없고 근이 늘어지며 눈이 어두울 때는 사물탕, 쌍화탕을 처방한다 라고 했습니다. 특히 수진 경험 신방에는 술 취한 후에 두통에는 쌍화탕에 청궁을 배가하고 갈근 5돈을 더하면 신유하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갈근은 말린 칡뿌리죠. 청궁은 두통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고 갈근은 주독을 풀어주기 때문에 추가로 넣어준 것인데요. 쌍화탕 그 자체 온방으로도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숙취를 줄여주기 때문에 음주를 즐기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여덟 번째, 쌍화탕은 후궁이 많았던 왕들만의 보약이었다. 일부에서 쌍화탕은 왕실의 보약 혹은 왕들이 후궁들과 방사가 잦아서 쌍화탕으로 조리를 했다는 식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 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전편에서 쌍화탕이나 쌍화산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조선의 어이들은 쌍화탕이란 처방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쌍화탕이 수록된 화조국방이 송나라 때 왕실의 태의원에서 만들어졌고 이후 조선의 동의보감 등의 문헌에 보면 방사 후 과로를 하거나 혹은 과로 후에 방사한 것을 치료한다. 방실 후 노역 혹 노역 후 번방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쌍화탕이 과도한 성생활로 인한 피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후궁이 많았던 왕들이 즐겨 마셨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노역이란 단어를 보면 왕의 생활이 아닌 일반 평민들을 대상으로 한 효능입니다. 왕은 노역이라고 할 만한 육체적인 노동은 없었겠죠. 어쨌든 쌍화탕의 효능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왕을 위한 보약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쌍화탕에 대한 오해와 미처 몰랐던 효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쌍화탕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고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기온은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서 마시면 보한다고 했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겨울 따뜻한 쌍화탕 한 잔이면 그 어느 보약도 부럽지 않습니다. 마시기 전이라도 벌써 속이 든든해집니다. 쌍화탕은 지친 마음과 몸을 동시에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한동안의 시기비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